자, 오늘의 주제는 페이드와 드로우를 어떻게 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페이드와 드로우를 일정하게 걸지 못하더라도 맨날 슬라이스가 나시거나 아니면 맨날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구질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프로들이 그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는 거를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악성 스트레이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이트가 보내기가 힘들고 스트레이트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간단합니다. 짜잔! 페이드와 드로우를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막 만들어낸 거예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은 이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낸 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써 있죠. 구시대적인 방법. 아주 옛날 거, 구시대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D플레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D플레인을 사용해서 크롭이 만드는 어떠한 크롭 샤프트가 만드는 평면하고 그다음에 크롭 헤드의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로우 페이드를 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 제가 얘기하는 약간 뽀록 같은 건데 백스윙 탑에서 어떤 그 손목의 모양을 활용을 해서 페이드와 드로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볼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일단 전통적인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D플레인 이론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고, 레슨도 이 방법을 통해서 레슨을 했고, 레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법과 D플레인의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은 클럽이 닫히면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 클럽이 열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였어요. 근데 D플레인이 들어오면서 아니다. 클럽이 살짝 열려도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고, 클럽이 살짝 닫혀도 페이드가 걸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스탠스는 출발 방향으로 서요. 볼이 내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쳐서 왼쪽으로 휘어지게 하겠다 그러면 스탠스는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이 이렇게 날아갈 거야 하면 그 날아가는 선상으로 스탠스를 쓰고, 크롭 페이스는 내가 볼이 떨어져야 될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윙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는 내가 클럽이나 아니면 헤드나 아니면 샤프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상급작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되게 좋겠죠. 옛날에 기기가 없을 때는 이 얘기를 하면 무슨 헛소리냐, 이거다 이거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다 볼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윙을 만약에 요렇게 딱 친다면, 똑바로 친다면 이거는 똑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간다는 얘기고, 요렇게 치면 우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치면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만 중요시 여겼던 게 구시대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옛날 방법. 그리고 최근에 나온 D플레인의 이론은 내가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바닥과 이 크롭에 붙어나 있는 이 자석, 요게 지금 보면 요 각이 하나 생기죠? 요렇게 각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 각 자체를 D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으로 생긴 이 삼각형 모양의 평면을. 그래서 이 평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제 대충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이 부분으로 갈게요.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이 손목이 사실은 그립에 따라서 손목의 모양이 많이 바뀌어지긴 하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일반 아마추어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3번. 물론 요거는 좀 어렵죠. 이 라이각을 이용하는 거는 너무 순간적으로 볼을 쳐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렵고 3번이라고 생각해요. 3번은 백스윙 탑에서 손목.
손목을 좀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손목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목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탑은 어드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어드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드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탑에서의 손목, 특히 왼손 손목, 왼손 손목을 바꾸면 구질이 바뀐다라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뽀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쉬워요. 우리가 클럽을 잡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손목을 이렇게 피고 있는지, 이렇게 피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감추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 중에 레슨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슨 받는 애들이 보통 우리가 약간 그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내추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피는 거랑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피는 거랑 이 헤드의 닫힘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 클럽의 끝은, 페이스는 살짝 닫혀져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훅 그립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더 심해지죠. 내추럴 그립을 잡으면 이만큼인데 훅 그립을 잡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안으로 접히죠. 위크 그립을 잡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크 그립을 잡고 손을 핀다면 이게 스퀘어하게 되고, 위크 중에서도 너무 약한 위크 그립을 잡으면 손등을 피더라도 클럽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손등을 피냐 안 피냐가 굉장히 많은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그냥 손등을 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사람에 따라서 손등을 안 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는 얘하고 거의 지금 평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백스윙이 스윙의 50%다 이상이다 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백스윙을 되게 잘해야 돼요. 백스윙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노랑 봉과 그 다음에 제가 클럽을 잡고 있는 샤프트가 거의 평행한데, 이 평행한 것이 스윙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는 둘째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한 요 정도, 그립의 끝이 지면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는 이렇게 평행한 게 좋습니다. 얘하고는 평행한 게 좋아요. 이게 바로 플레인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플레인이 가장 일정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드는 플레인. 근데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노란 봉하고 지금 이 클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르니까 스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꾸 팔꿈치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숙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백스윙 탑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이 클럽하고 이 내가 서 있는 이게 일정하게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뒤에서 찍으세요. 내가 볼을 몇 번 쳐보고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아, 나 어드레스 했을 때랑 이렇게 올라갔을 때랑 이게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면 치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됐다 치면, 자, 볼이 이렇게 있고, 자, 스윙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똑같이 맞추고 백스윙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운스윙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플레인 이론이라든가 디플레인 이론이라든가 옛날 이론도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요렇게 내려와야 뭐 인투 인이 되든 인투 아웃이 되든 하나의 구질이 나오고, 그 하나의 구질이 나왔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페이드와 드로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벌써 여기를 이렇게 쳐버리시는 분들은 페이드 드로우를 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좀 예를 들어서 구질이 된다. 구력이 좀 많고 골프장을 많이 다녔었던 분들은 이렇게 치면 그냥 왼쪽으로 가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치면 그냥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어깨의 무슨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이걸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나와서 쳐야지. 이걸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거울을 놓으시고, 아, 나 백스윙 이렇게 완벽해. 다운스윙도 완벽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치실 때, 이거보다 느낌적으로 살짝 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헤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제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 노란색 봉과 이 샤프트가 일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성됐다 이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페이드 드로우 얘기가 나오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 페이드를 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구시대적인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알고 있어야 디프레임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섰어요. 이쪽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얘와는 상관없이 클럽이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고 내가 이 서 있는 스탠스로 스윙을 한다. 스윙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치면 이게 바로 페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치고 싶고, 스탠스를 이렇게 벌리고 쓰는데 살짝 클럽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페이드가 되는 겁니다. 페이드. 드로우는 이렇게 살짝 닫혀놓고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세팅을 하고 몸은 당연히 크로즈가 돼 있겠죠. 왜? 도착하는 게, 출발하는 게 이거. 우측 출발, 떨어지는 건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 플레인이 내가 서 있는 스탠스대로 스윙을 했을 때 이게 드로우가 걸린다는 얘기죠. 디플레이는 이런 거예요. 기존의 이 클럽 샤프트로 만드는 평면을 일부러 더 뒤로 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스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치던 거를 원래대로 안 치고 더 뒤로 빼는 거예요. 더 뒤로. 원래가 여기잖아요. 이 노란 봉하고 샤프트가 수평이 되는 부분은 여기인데 원래 더 뒤로 치는 거예요. 뒤로 해서 치니까 클럽은 열리지만 볼은 드로우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준점이 됐던 이 노란 봉에 대해서 뒤로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서 있든지 간에 드로우가 걸리고, 이 노란 봉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페이드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맞는 이 직전에 클럽이 너무 많이 열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닫히면 안 되겠죠.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이렇게 펴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훅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난다고 해서 페이드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올바르게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방금 제가 알려드린 여기에서 이렇게 친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면 스윙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훅이 나거나 그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지금 제 요 PXG라고 써있는 이 로고가 보일 정도로 꺾인단 말이에요. 뒤에서 보면. 아니면 이렇게 안 보일 정도. 아니면 손바닥이 보일 정도.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내가 너무 훅이 난다 싶으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손을 이 PXG 로고가 보일 정도가 아닌 좀 덜 보이게 이렇게 하면 요 헤드의 끝도 움직입니다. 자기가 잘 보세요. 자기 스윙을. 이렇게 하면 헤드의 끝이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들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치게 되면 당연히 훅이 나는 거고, 안 보이고 너무 이렇게 스퀘어보다도 더 뒤로 가서 이렇게 치게 되면 당연히 클럽이 열려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측으로 가거나 너무 좌측으로 가는 분들은 손목을 잘 보세요. 자기의 손목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요즘에 뭐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슬로우 모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전체적인 스윙도 몇 번 찍어보시고 손 쪽만 좀 확대해서 좀 찍어보세요. 훅이 나는 분들은 보통은 손등을 너무 이렇게 해서 클럽이 너무 다치는 바람에 스윙을 하면 저쪽으로 말도 안 되게 가는 거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슬라이스가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나와서 볼을 치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연습을 통해서 자꾸 쓸데없는 짓으로
원래 훅이 나야 돼. 정상인데 쓸데없는 짓으로 막 이걸 맞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치면 훅이 나기 마련인데 손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똑바로 가게 맞는다든가, 아니면 손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걸 가지고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가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는 게 계속 연쇄적으로 다른 것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있을 턱이 있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놓고 자기가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하고 스윙을 그대로 하고, 일단은 이 플레인을 좀 웬만큼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등을 확인하면서 얘도 같이 확인하면 아주 따봉이죠. 대길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일반적으로 여기서만 자꾸 확인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야. 응? 볼이 들어오는데 나 슬라이스 나니까 자꾸 나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그러면 자꾸 릴리스를 또 너무 막 이상하게 한다든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스마트폰 같은 걸로 찍어 보셔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거 찍어 보셔야 돼요.